콜간 항공 3407편은 2009년 2월 12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 근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항공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봄바디어 -8Q400 기종 항공기가 착륙 접근 중 추락한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50명이 사망했습니다. 49명이 기내에서 1명은 지상에서 사망. 사고 개요. 항공사 콜건 에어 컨티넨탈 익스프레스 운항. 항공기 밤버디어 -8Q400. 출발지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EWR. 목적지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 BUF. 탑승 인원 49명, 승객 45명, 승무원 4명. 지상 사망자 1명. 사고 위치 뉴욕주 클래런스 센터 인근 주택가. 사고 원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과 부적절한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속 방지 실패.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 실속에 가까워졌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의 피로.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피로 상태에 있었으며 조종사의 비행 경험 및 훈련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자동화 의존. 자동 조종 장치를 끈 상태에서 비행기가 실속 경고를 발생시켰을 때 조종사들은 올바른 복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및 여파. 이 사고는 미국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의 자격 요건, 훈련, 비행 시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종사 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근무 시간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항공사의 운영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기타 정보. 이 사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에어 디제스터즈 항공사고 조사 보고서 시리즈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3407편 가족협회를 설립하여 조종사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성공적으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1. 사고 발생 과정. 콜간 항공 3407편은 2009년 2월 12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이륙해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기였습니다. 사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되었습니다. 출발 및 항로 비행. 항공기는 뉴어크에서 정시에 이륙하여 평범한 항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내에는 승객 45명, 승무원 4명, 기장, 부기장, 객실 승무원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착륙 접근. 항공기가 버펄로 공항에 접근하던 중 고도 약 2300피트 약 700m에서 실속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속은 항공기가 양력을 잃어 공중에서 추락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종사의 실수. 실속 경고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 기장은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했으나 적절한 실속 복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기체의 코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기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잘못된 조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심각한 실속 상태로 빠져들었고 급격히 하강하여 뉴욕주 클래런스 센터의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추락 및 폭발. 항공기는 저지대에 있던 한 주택을 직격했고 즉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 49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지상에 있던 주택의 거주자 1명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 실속 복구 절차 미준수. 항공기는 실속 상태로 빠져들었으나 기장이 복구 절차를 오히려 반대로 수행했습니다. 실속 상태에서는 항공기의 코를 아래로 내려 속도를 회복해야 하지만 기장은 기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속도 관리 실패. 부기장이 항공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있다는 경고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속도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항공기가 실속 상태로 빠지는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조종사의 피로. 사고
피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장은 전날 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고 비행에 앞서 휴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기장은 비행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이동 펜실베이니아에서 뉴워크까지를 한 후 비행에 투입되었습니다. 훈련 및 자격 부족. 조사에 따르면 기장은 실속 복구 훈련 중 여러 차례 실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대형 항공기를 다룰 만한 경험이 부족했고 항공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 콜간 항공은 조종사의 근무 환경과 훈련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사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으며 항공사 내부의 문화와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3. 사고 이후 변화. 콜간 항공 3407편 사고는 미국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종사 자격 요건 강화. 사고 전에는 상업용 조종사가 지역 항공사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 250시간의 비행 경험만 필요했으나 사고 이후 1500시간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상업 항공사에 의무화되었습니다. 피로 방지 규정 도입. 조종사의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훈련 관리. 모든 조종사들은 실속 상황에서의 복구 절차를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훈련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역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들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407편 가족들의 노력. 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0년에 항공안전 및 조종사 표준 향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조종사 훈련, 비행시간 요건, 피로 방지 규정을 포함한 항공안전 표준을 강화했습니다. 4. 사고의 교훈. 콜간 항공 3407편 사고는 항공업계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종사의 경험과 훈련은 승객 안전에 직결됩니다. 지역 항공사라도 대형 항공사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로 관리는 조종사의 판단력과 비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실속 복구 훈련은 조종사들에게 필수적인 기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 조종사들의 상태 및 비행 중 행동. 기장. 경력 기장은 약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지만 이 중 대부분은 소형 항공기에서 쌓은 경력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항공기 터보 프롭 기종과 관련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실속 복구 훈련 실패 NTSB 조사에서 기장이 과거 훈련 중 실속 복구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로 사고 당시 기장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것이 그의 판단력과 반응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부기장. 경력 부기장은 총 비행 경력이 약 2244시간에 불과했으며 이 중 774시간은 콜간 항공에서 쌓았습니다. 그녀의 대형 항공기 비행 경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임금 문제. 부기장은 경제적 이유로 사고. 당일 뉴워크 공항까지 차로 약 6시간 이상 이동한 뒤 바로 비행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녀의 급여는 매우 낮았고 숙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무리한 일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 중 반응. 부기장은 실속 경고음을 듣고도 이를 적절히 경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시뮬레이션 및 기술적 분석. 실속 경고. 실속 경고는 비행 중 속도가 너무 느려져 양력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조종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Q400 기종은 스틱 쉐이커라는 기계적 경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조종관을 진동시켜 조종사들에게 실속 위험을 경고합니다. 사고 당시 스틱 쉐이커가 작동했으나 조종사들은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조작.
실속 상황에서는 기체의 코를 아래로 내려 속도를 높이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장은 본능적으로 기체를 위로 들어올리려 했고, 이로 인해 항공기는 양력을 더 잃고 추락했습니다. 부기장은 기장의 조작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를 보조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 해제. 비행기는 자동 조종 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항 중이었지만 착륙 접근 단계에서 기장이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 해제 후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시스템적 문제. 콜간 항공의 운영 문화. 콜간 항공은 지역 항공사로 저비용 운항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 급여와 근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숙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항 대기실이나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며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의 훈련 프로그램은 실속 복구, 절차와 같은 중요한 항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규제 미비. 사고 이전에는 지역 항공사 조종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훈련 수준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항공사의 조종사 피로 문제를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4. 희생자들의 가족운동. 콜간 항공 3407편 사고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미국 항공산업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적 변화. 항공안전 및 조종사 표준 향상법 2012 법안은 조종사들의 비행 경험, 훈련, 그리고 피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지역 항공사든 대형 항공사든 최소 1,500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져야 했습니다. 피로 방지를 위해 조종사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비행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 희생자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이는 다른 항공사와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407편 사고는 조종사 피로와 훈련, 부족 문제가 단순히 한 항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5. 주요 교훈. 콜간 항공 3407편 사고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조종사의 숙련도는 안전의 핵심. 조종사의 경험, 기술, 그리고 판단력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조종사 교육은 지속적이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로 관리는 필수. 조종사의 피로는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항공사는 조종사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책임 강화. 항공사들은 조종사의 근무 환경, 훈련, 그리고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